얼마 전에 제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게임을 샀어요. 스위치 게임은 아니고 PC 게임 중에 토탈워 워해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판타직 세계관을 되게 좋아하는데 병과부터 건물까지 정말 세세하게 설정되어 있는 데다가 깔끔하고 멋진 모델링도 정말 좋아요. 판타지 종족을 선택해 그들의 특징을 살려서 대규모 전투를 할 때는 컨트롤을 잠깐 때려치우고 전투하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답니다. 많은 종족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족은 드워프. 수염을 길게 기르고 언제나 고집세고 굳건한 이 난쟁이들이 어라? 잠깐만, 얘네는 여자가 없나? 다른 책이나 게임 등의 작품 등에서도 여자 드워프에 대한 묘사가 그닥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판타지 종족들의 유래부터 이들의 특징, 그리고 다른 매체에선 어떻게 이들을 묘사하는가. 그래서 기획을 좀 짜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자료 조사와 사실 검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기획이라 일주일에 무조건 하나씩 올릴 수 있었던 게임 리뷰에 비해서 업로드가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워프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판타지에 나오는 난쟁이 종족 하면 어떤 종족이 생각나세요? 드워프, 호빗, 노움 등등 많은 난쟁이 종족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번역기에서 난쟁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본 적이 있나요? 난쟁이를 번역기에 돌리면 가장 대표되는 단어가 드워프입니다. 고로 드워프의 뿌리를 찾기 위해선 과거 번역본에 난쟁이로 묘사된 녀석들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찾다 보니 여러 재미난 것들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난쟁이들 있죠? 이 친구들의 원문도 드워프였어요. 얘네 외형을 보면 우리가 아는 드워프랑은 많이 다른데 말이죠. 여튼 여러가지 이야기를 찾다가 발견한 드워프의 탄생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드워프의 첫 묘사가 나온 신화는 북유럽 신화입니다. 북유럽 신화를 보면요, 태초에 세계 남쪽 끝에 불의 나라 무스펠헤임, 북쪽 끝에 한없이 차가운 얼음의 나라 니플헤임, 이 두 곳이 존재했습니다. 무스펠헤임의 불꽃과 니플헤임의 강이 만나는 중앙에는 항상 지독한 서리가 끼고, 이곳 중간에서는 세계의 혼돈이 갇힌 곳 긴눈 가가프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 혼돈의 안개에서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들의 태초의 거인인 이미르와 암소 아우둠라입니다. 이미르는 평소에 아무것도 안하고 먹고 자기만 했는데, 배고플 때는 아우둠라의 젖을 빨고 이 외의 시간엔 뒹굴거리며 잠을 청했죠. 근데 이 긴눈 가가프가 항상 서리와 안개가 가득한 무지하게 습한 공간이라 자는 내내 이제 이미르가 무지하게 땀을 흘렸는데, 그의 겨드랑이 땀에서 거인들이, 그리고 다른 부분의 땀에서 여러 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르가 자는 동안 아우둠라는 뭘 했냐고요? 혼자서 심심했던 아우둠라는 근처에 소금 섞인 얼음 기둥을 핥아먹었습니다. 이 얼음 기둥에서 최초의 신 부리가 탄생을 했죠. 부리는 보르라는 신을 낳고, 보르는 베스틀라라는 거인족 여인과 결혼해서 오딘, 빌리, 베, 삼형제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신들은 거인보다 약한 데다가 머리수도 부족했는데, 이미르가 자꾸 곁담으로 거인들을 만들어내니 이를 위험하다 생각한 오딘 삼형제는 이미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미르의 시체로 북유럽 신화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시체를 파먹던 구더기들이 후에 드베르그, 그러니까 난쟁이가 됩니다. 이 최초의 난쟁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워프랑 여러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들이 뛰어난 대장장이라는 점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빠질 수 없는 토르의 망치 묠리르와 오딘의 창 궁리르가 이들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외에 많은 난쟁이들의 작품들이 신화 내에서 등장을 하죠. 난쟁이들의 모습도 긴 수염을 기른 늙은 남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현대 드워프들과 공통점 중 하나죠.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돌이 되기에 빛이 들지 않는 동굴에서 생활을 하는데, 햇빛을 받으면 돌이 된다는 특징은 이후 창작물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동굴에서의 생활은 이후 드워프들에게도 유지된 특성으로 많은 작품의 난쟁이들이 산의 터널을 뚫고 지하에서 생활을 합니다. 헌데 우리가 아는 것과 상당히 다른 점도 많습니다. 현대 판타지에서 선역의 자리에 있는 드워프들과 달리 이때의 드워프들은 상당히 탐욕스럽고 사악합니다. 여신 프레이야가 탐내던 브리싱 가멘이라는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든 4명의 난쟁이 장인들은 목걸이의 대가로 프레이야에게 몸, 그러니까 성행위를 요구합니다. 어떤 난쟁이는 지혜의 신 크바시를 죽여 술을 담그고, 또 어떤 난쟁이는 장난의 신 로키가 도구를 만든 내기를 걸자 그 대가로 로키의 목을 요구하는 일화도 있죠. 황금과 보물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모습도 북유럽 신화부터 나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이들에겐 신이고 인간이고 할 것 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후 창작물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워크래프트의 드워프들은 햇빛을 받으면 돌이 되는 북유럽 난쟁이들의 특성을 티탄이 흙과 바위에서 빚어낸 토석인이라는 특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후에 저주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와 살을 가진 드워프가 되죠. 워해머 판타지의 드워프들은 황금을 탐하는 특성과 우수한 대장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만든 물건에 항상 대가를 붙이고 억지로 강탈했을 땐 저주를 걸어버리는 북유럽 난쟁이들의 특징을 원한의 고서라는 책으로 나타냅니다. 이들은 아주 작은 원한도 잊지 않고 이 책에 무려 하이킹, 드워프의 왕의 피로 적어 전승합니다. 이들이 벌이는 전쟁은 대부분 이 원한을 갚기 위함이죠.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는 드워프 외의 난쟁이 종족들의 틀을 잡은 작품으로, 이때 드워프들은 다른 난쟁이 종족과 달리 전투에 특화된 종족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워프의 강인한 외형도 이 작품에서 굳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워프들을 선역으로 나타내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쾌한 난쟁이들의 모습의 시초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점은 요정과의 대립인데, 같은 선역에 있는 존재지만 프라이드가 강하다 못해 오만한 엘프들과 고집쟁이 남봉꾼 스타일의 드워프들의 성격이 맞지 않아 함께 싸우면서도 티격태격합니다. 본편의 김리가 요정이랑 친해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캐릭터로 나오죠. 소설 본편에서도 사우론이라는 공공의 적이 없었다면 힘을 합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 이 작품의 최고의 대장장이는 드워프들이 아니라 요정인 페이노르인지라 자기들 작품에 애착이 많은 드워프들이 콩라인 취급을 받는 것도 소소한 갈등을 만들어내죠. 이 요정과의 대립은 후에 많은 작품에서 채용되어 워해머에서는 두 종족이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무려 전쟁까지 번지게 된 이유가 드워프가 엘프 영지에서 공격을 받아서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드워프 사절단을 보냈는데, 당시 오만한 엘프의 왕이 드워프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고 드워프 사절단의 수염을 빡빡 밀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북유럽 신화 때부터 외형으로 언급되는 소중한 수염을 밀어버렸으니 빡칠만도 하죠. 가뜩이나 반지의 제왕 이후 작품부터 드워프들이 수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특성이 생겼거든요. 수염 이야기를 하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초창기 북유럽 신화에서 난쟁이의 성별에 따른 외견 차이를 크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염난 늙은이 정도가 다죠. 그러다 보니 드워프 여성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특히 반지의 제왕에서의 드워프는 여성 드워프도 수염이 난다는 파격적인 설정을 넣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난쟁이들이 여성의 외견의 묘사가 없었던 것을 남자나 여자나 수염난 늙은이처럼 생겨서 로 해석한 부분인 거죠. 그나마 영화화가 되면서 수염의 길이를 조절해서 너무 파격적인 모습이 되지 않게 조절했지만요. 이후 판타지 작품에서도 많은 부분이 채용된 반지의 제왕 톨킨의 세계관에서도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후세의 작품에선 드워프들의 여성들을 꽤나 다르게 묘사합니다. 일단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여성 드워프는 톨킨의 묘사에서 수염만 뺀 형태로 모델링 되어 있어 와우를 접하는 유저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죠.
지금도 드워프 역해에 대한 여러 가지 밈이 남아 있어요. 후에 일본에서 파이널 판타지, 로도스터 전기 등 판타지 세계관의 작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 작품들에선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우락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외견을 견디지 못한 일본인들이 드워프는 키가 작다라는 점에 집중해서 어린 여성의 모습이나 성인 여성의 인체 비율을 줄인 정도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 출시된 리니지2에서는 일본에서의 묘사, 거기에 상업성을 더해서 10대쯤의 인간 여성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외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작품에서는 다시 다부진 체형의 여성 쪽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대신 외모의 묘사는 상당히 나아져서 과거 작품처럼 쇼킹한 이미지에선 벗어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 접어들며 묘사된 드워프들은 검, 창의 무기보단 다부진 체격에서 나오는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도끼, 망치류의 무기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 현대사회의 무기 발전이 판타지 세계에 녹아들어가며 스팀펑크 등의 특징을 엮어서 대장장이 속성이 날붙이, 둔기, 방어구뿐만 아니라 총기류, 화약, 기계화된 탈 것까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보단 공돌이에 가까운 묘사들이 들어가고 있죠. 앞으로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드워프의 묘사 또한 점점 변경되겠지만, 온갖 괴물들이 난리치는 판타지 세계에서 멋들어진 수염을 뽐내며 호탕하게 적을 쳐부수는 작은 친구 드워프들이 앞으로도 많은 작품에서 활약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기획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